영장을 이제 단독으로 입수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그 60페이지 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검찰 측의 창, 예. 이걸 방어해야 되는 박영수 특검 쪽의 방패, 이 창과 방패가 어떻게 될 것인가. 1차 영장 심사에서는 검찰 쪽이 완전히 사실상 완패를 했잖아요. 예. 근데 2차 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을 충분히 규명할 만큼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인 것이고, 박영수 전 특검 쪽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뭔가 상식적이지 않다, 네. 논리적으로 부실하다, 그리고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혐의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박영수 전 특검에게 적용한 혐의, 그리고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 확보했다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정말 한동훈의 창이 박영수 특검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지 아니 없는지를 가려보자. 그래서 이게 뒷담을 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한동훈의 창이 정말 박영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이번 영장을 종합적으로 다 봤을 때. 네, 그렇기는 한데 정말 이게 이제 다른 수사를 비교했을 때 과거 지금 당장 뭐 대장동 수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하는 수사와 비교했을 때 그만큼의 강도가 높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2021년 9월인가 이게 나오기 시작했죠. 네네네. 2년이 다 돼가는 동안에 뭐 하다가 이제서야. 거의 방치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올 초에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를 구체화하니까 수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니까 이게 정말 창을 제대로 휘두르기 위해 공격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은 신용을 하는 거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 그 의구심을 지우려면은 이번 영장 심사가 이제 뭐 영장이 발부되어야 일단 검찰로서는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것인데, 또 기각되면은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두 사람이 다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거고, 그럼 나머지 남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유야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제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내로남불 아니냐, 내 편만 봐주고 상대편은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 비판을 검찰이 감내하기가 쉽겠느냐, 이런 거죠. 오늘 영장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늘 이 방송 내용은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핵심 피의자죠.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3일 오후인데요. 이 영장을 권영철 대기자가 단독으로 입수를 해와서 저희가 좀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영장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올 텐데, 오늘 밤이나 새벽에 나올 텐데, 이 결과와 상관없이 이 영장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더운데 직접 발로 뛰어서 이걸 찾아오셨습니까? 네, 차관 구속 영장을 확보를 해야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분량이 얼마나 돼요? 한 60페이지 정도 A4 용지로 꽤 양이 많습니다. 그 영장을 이제 단독으로 입수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그 60페이지 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검찰 측의 창, 예. 이걸 방어해야 되는 박영수 특검 쪽의 방패, 이 창과 방패가 어떻게 될 것인가. 1차 영장 심사에서는 검찰 쪽이 완전히 사실상 완패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2차 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을 충분히 규명할 만큼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인 것이고, 박영수 전 특검 쪽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뭔가 상식적이지 않다, 네. 논리적으로 부실하다, 그리고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혐의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박영수 전 특검에게 적용한 혐의, 그리고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 확보했다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정말 한동훈의 창이 박영수 특검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지 아니 없는지를 가려보자. 그래서 이게 뒷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2차 영장에서 새롭게 제시된 부분들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2차에는 지금 뭐가 추가가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한 달 정도 보강 수사를 한 거잖아요. 예. 새로운 게 뭐가 나왔죠?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딸과 부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요. 박 특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했고요. 예. 또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주요 참고인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통해 200억 원대 대가 지급 약속 시점, 또 변협회장 선거비 3억 원의 구체적인 지급 시점 이런 걸 특정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박영수 특검이 숨기고 있던 자금 차용 약정서 실물을 확보했다. 숨기고 있던 자금 차용 약정서 실물 확보. 예, 예. 요거 저희 아침에 노컷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요거 무슨 의미가 있는 증거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차용증이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고요. 박 전 특검으로부터 김만배 씨가 5억 원 빌렸다. 그래서 예. 쓴 차용증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정서에 의하면은 박 특검이 5억 원을 김만배 씨에게 증자 대금 명목으로 빌려줬고 네. 화천대유 주식을 담보로 받아서 주식을 통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거죠. 아. 그 얘기가 주식을 담보로 한다는 얘기는 화천대유에서 사업 수익을 냈을 경우에 네네. 5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거다 이게. 아. 검찰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5억 원을 투자하는 척 해놓고 나중에 50억 원 가까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근거로서 차용증을 써놓은 거다. 명목으로 한 게 아니고 원래 이제 검찰이 봤던 게 박 전 특검이 이기성 씨를 통해서 이기성은 이제 박 전 특검의 인척이죠. 인척이고 분양 사업자잖아요. 네. 정말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이 청탁을 한 대가로 5억 원을 줬다라고 이게 이제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 5억 원을 줬는데 박 특검이 그 5억 원을 받아서 다시 김만배 씨 화천대유에 투자금으로 5억 원을 다시 또 그러니까 자기 돈 5억 원이 들어간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5억 원을 받아서 5억 원을 투자한 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나중에 50억 원을 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게 검찰이 이제 주장하는 논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네네. 그럼 박 전 특검은 이 새로 나온 증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증거랄 게 없다. 새로운 증거 아니다. 이게 그리고 원본도 아니고 사본인데 50억 검찰은 그동안에 그 5억 원을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런데 전혀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이미 그 돈은 이 약정서가 50억 원의 지급 보증서가 될 수도 없다. 그리고 대여금 5억 원은 이미 김만배 쪽에서 이기성 씨 쪽으로 다 갚았다. 그때 뭐 100억 원인가 얼마인가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다 갚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김만배 씨가 박영수 특검에게 5억 원을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입증할 증거는 남욱이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전언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에게 애초에 5억 원을 줬다는 주장은 전언밖에 없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검찰은 이 5억이 건너갔다는 증자 대금 명목으로 갔다는 지급 보증 약정서를 확보했으니까 이게 예. 그 근거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주식을 담보로 받을 수 있게 했으니까 그때 50억 원을 주기 위한 명분을 마련한 거다. 그렇게 검찰은 해석을 하는,데 예. 박 전 특검 주장은 이건 그냥 단순한 차용증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박 전 특검 얘기는 2015년 4월 2일 이기정 씨 계좌에서 5억 원이 박영수 특검의 계좌로 오고 네. 다음 날 바로 김만배 씨 계좌 화천대유 계좌로 5억 원이 송금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냥 그쳐갔을 따름이다. 근데 왜 그 인척의 돈을 자기를 거쳐서 그렇게 갚았다고 설명을 해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어디나 표현이 없고 아마 그게 뭐 관계상 그런 거 아니겠나는 거죠. 관계? 예, 그러니까 검찰은 이기성 씨에게 김만배 씨가 이기성 씨로 하여금 비자금을 조성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돈 중 5억 원을 박영수 특검에게 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기성 씨가 김만배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주는 건데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가야 근거가 남으니까 뭐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 측의 주장이 궁금한 거예요. 반박이. 왜 나를 거쳐서 이렇게 갚게. 이기정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이니까 박 전 특검을 통해서 가야 나중에 돈을 빌려줬다는 근거가 남게 되는 거 아니겠냐 이제 그런 얘기인 겁니다. 썩 명쾌하게 저는 그게 해명이 와닿지는 양쪽 다 않네요. 맹쾌하진 않은데요. 네네. 돈을 대가로 청탁의 대가로 5억을 줬으면 5억이 건너가고 끝나야 되는데
그 돈이 다시 또 김만배 씨가 이기성을 통해서 박영수 특검한테 5억 원을 줬는데 또 그 5억 원을 정자 대금으로 투자했다. 화천대유에 다시 예. 투자하고. 그래서 그걸 그 근거로 해서 50억을 나중에 주기로 한 거다 이래 얘기하니까 뭔가 좀 양쪽 입장이 다 좀 뭔가 명쾌해 보이진 않습니다. 명쾌해 보이지 않고 각자의 지금 스토리에 따라서 네,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스모킹건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어쨌든 구속 오늘 봐야 됐고 영장 심사에서 영장 이제 심사 결과 봐야겠고 그리고 어떤- 나중에는 이제 재판에서 결론이 나겠죠 이 부분.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대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변희엽 회장 선거자금 3억 원 이 예. 부분 있는데 이것도 이번 영장에 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양재식 변호사에게 변희엽 회장 선거 자금으로 3억 원을 건넨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특정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2014년 11월 7일 양평 하나리조트에서 5천만 원, 11월 중순경 법무법인 강남의 양재식 사무실에서 5천만 원, 12월 말경 박영수 변희엽 회장 선거 사무실에서 2억 원을 건넸다는 남욱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양재식 변호사는 박 전 특검과 같이 일했던 특검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검찰의 영장 내용에 보면은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는 거의 경제적 공동체 정도에 오. 가까운 관계라는 걸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직장 뭐 상사 뭐 선후배 관계인데 그게 그 경제적 공동체라고 명시를 했어요. 94년 수원지검 강력부장 시절에 평검사로 만나서 예. 서울지검 강력부 뭐 특검 뭐 법무부인 강남 등등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함께 일한 횟수가 꽤 오래됩니다. 네. 그래서 30년간 거의 뭐 대리인 역할을 영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게 남욱 정영학하고 협의하고 회의하고 한 건 다 거의 양재식 변호사가 다 한 것이고 박영수 특검은 양재식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 전 특검 쪽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어요? 양재식 특검보와 가깝게 지냈다는 데서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미 그건 객관적 사실로도 입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변희엽 회장 그 3억 원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남욱으로부터 받았다는 양재식 변호사가 1차 영장 심사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자신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돈을 받은 게 양재식 특검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 그리고 변호사는 나는 전혀 그런 적이 받은 적 없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1차 영장과 2차 영장에서 차이를 둔 게 어느 부분이 있냐면은 예. 1차 영장 범죄 사실에서는 양재식 변호사가 10월경에 변희엽 회장 선거 자금으로 3억이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는데 2차 영장에서는 10월경에 요구한 걸 10월 말 내지는 11월 초에 다시 요구했다. 시점이 좀 구체화됐네요. 그게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왜 11월이 들어가냐면은 네.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사회이사가 된 시기가 2014년 11월 3일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금융지주의 사회이사였고 예. 11월 3일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합병을 하면서 우리은행 된 거잖아요. 이게 예. 왜 중요하냐면은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돼야 이게 특경가법상 수재가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공무원에 준해서. 네. 그런데 금융지주는 이런 특경가법 적용이 안 되는 신분이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검찰이 11월 3일 이후로 뭔가 돈을 요구하고 받았다는 걸 계속 명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쪽 박 전 특검 쪽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원래 일시 장소 특정이 항상 중요시하잖아요. 예.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자기도 변호사인데 11월 7일은 양평 선거 캠프 워크숍 하는 날이고 11월 19일은 선거 사무실을 계약하는 날인데 이런 중요한 그 일이 있을 때. 이런 중요한 사실관계를 남욱 변호사가 잊고 있다가 2차 보강 수사에서 갑자기 중요하게 진술했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다. 그게 박 전 특검 측의 지금 주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2차 영장에 보강된 내용이 오히려 신빙성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거 캠프 변호사 40여 명한테 뭐 현금 나눠줬다. 이 부분 인정하고 있나요? 그 선거 캠프에 합류한 초임 변호사들 중에 변호 업무를 포기하고 선거 캠프를 도운 변호사가 몇 명 있다 그럽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준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예. 박 전 특검 쪽에서는 초임 변호사들에게 얼마를 줬으니까 중급 이상 변호사들에는 또 얼마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추단 미루어 짐작해서
얼마를 썼다 이렇게 그 부풀려서 계산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도박 사건 하다 보면은 회수를 계속 반복해서 액수를 뭐 뻥튀기 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사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보강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박 전 특검 측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 이 전 특검 쪽에서는 선거 비용에 사용된 얘기는 충분히 자금원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쪽 변호인 쪽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청탁금지법 적용됐더라고요. 네. 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박영수 전 특검에게 적용된 주 혐의는 특경가법상 수재입니다. 금융인 등에 대한 신분이니까. 네. 이때부터 이제 그 1차 영장에서는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회사로부터 빌린 11억 원을 50억 원의 실현으로 봤어요. 50억 원 중 일부로 봤거든요. 예, 예. 그런데 2차 영장에서는 청탁금지법을 추가했습니다. 그대로 주 혐의는 그대로 두고 하나 혐의를 예, 더 예. 붙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또 받았거나 빌린 시기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그 이전에는 2019년부터 그때까지인데 이게 한꺼번에 빌린 게 아니고 5차례에 나누어서 한 번은 3억, 한 번은 2억, 한 번은 1억 이런 식으로 5차례에 11억 원을 받았어요. 빌려요, 딸이. 예. 네네. 검찰은 특검이 공무수행 이제 공직자 신분이라고 지난번에 그 권익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놨죠. 예. 그 가짜 수산업자 사건 때. 그래서 공직자면은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 이상을 받으면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잖아요. 그걸 위반한 거다. 그러니까 딸이 받은 돈은 사실상 박 전 특검이 받은 돈이랑 같다고 본 거네요. 이것도 경제적 공동체로. 경제적 봐야 되는 공동체와 공모했다라고 아. 보고 박 전 특검이 딸에게 이제 뭐 얼마큼 생활비를 지급해 왔다는 걸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이 딸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온 게 경제적 공동체의 근거가 된다고 검찰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뭐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근데 있습니다. 뭐 곽상도 전 의원이나 곽상도 전 의원 아들 사례랑 그럼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이는 거기서는 거죠.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 판결에서 인정되지 아니라고 않았잖아요. 했고 네. 박 전 특검의 딸도 뭐 결혼했다가 분리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예.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생활비를 지급했으니까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서 함께 이제 공범으로 보는 거죠. 그 공모 관계로. 그 다음 포인트는 박 전 특검이 이제 200억 원이랑 단독주택 2개 요구해서 받았다, 뭐 받기로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근데 갑자기 50억 원으로 또 바뀌어서 이 200억 원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200억 원은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가 아마 이제 1차 구속영장에 이어서 2차 구속영장에도 주요 혐의로 포함은 돼 있더라고요.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의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우리은행 이순우 행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이 사업성이 있으니 투자하는 게 어떠냐. 개발 사업 논의에 우리은행 담당자를 참석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성사되면은 이제 200억 원을 주기로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끼게 되면 컨소시엄에 뭐 참여를 하거나 PI 투자를 하거나 네네. 뭐 하게 되면 한다. 여기에 이제 양재식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양 변호사가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관련 회의를 여러 차례 참석을 해요. 여기에 우리은행 관계자도 있고 김만배 뭐 남욱 정영학도 있고 있어요. 여기서 하면서 그러면 이제 고검장님께 뭘 해주겠느냐. 대가를 요구했고 김만배 등은 2014년 11월 중하순경에 200억 원을 제공하겠다. 그런데 주기로 한 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200억쯤 된다라고 제안을 했고 박영수와 양재식이 이를 수락했다. 이게 혐의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양재식 변호사 그리고 200억에 더해서 양재식 변호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 그래서 박 전 특검 그 한 채 자기 그 한 채 2채를 해달라 지어달라. 예. 그래서 부지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거고 요게 이제 그 남욱과 정영학 진술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반박하고 있죠? 역시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1차 영장에는 막연하게 11월경에 김만배가 200억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돼 있는데 영장 심사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김만배가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번복을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는 200억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청탁이 실현되면은 200억을 준다고 이제 남욱 정영학 등이 양재식에게 약속을 했다는 것인데 우리 은행은 내부 심사를 통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억은 날라간 거죠.
200억 원 수수 약속과 단독 주택 이체 두 채 요구는 모두 양재식 변호사가 김만배, 남욱 등과 의논했다는 것인데 우리 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니까 청탁이 성립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날라갔고 근데 이제 박영수 특검 쪽 입장에서는 200억 수수설을 주장하다가 2015년 3월 갑자기 50억 약속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요때는 뭐냐 하면은 1,500억 투자 의향서라도 좀 해달라.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고 나서 예. 투자라도 좀 해달라. 투자 의향서. 의향서를 받아달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 의향서라도 내면은 화천대유가 시중은행 5곳으로부터 투자 의향서를 받았어요. 네네네. 투자 의향서 받는 게 50억 원을 줄 만한 대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검찰은 그렇게 바뀌면서 50억 원을 200억이 5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영장에서 적시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200억 원 이 내용은 어차피 깨진 약속이니까 적을 필요가 없는 내용 아니에요? 영장에? 대부분 판례에도 성공하면 준다는 약속은 약속이 아니다. 대가가 네. 아니라고 본 대부분 판례가 있거든요.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 영장에 사실 포함 안 돼도 되는 내용인데 이게 왜 그러니까요. 포함되어 있는지도 잘 또 헷갈리기만 하는데. 그- 근데 또 어떤 스토리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걸 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거네요. 200억 원 약속도 범죄 위반한 걸로 이게 특경과 수재의 혐의에 들어가 있어요. 혐의에 들어가 있어요? 예. 깨진 약속인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인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박영수 특검 쪽에서는 그럼 도대체 200억이 갑자기 2015년 3월에 50억으로 갑자기 바뀌는데 그게 두 개 200억과 50억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설명이 자세한 설명이 없냐? 어떤 경위로 50억 원이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김만배가 뜬금없이 정영학한테 50억 얘기해보자 이래가지고 50억 6명 이름 쭉 되잖아요. 거기에 50억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로 박영수한테 50억을 주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 주장은 내 투자 의향서를 예. 이제 받는 대가로 받아주는 대가로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은행이 투자를 그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건 투자를 하건 하게 되면은 뭐 PI 뭐 프린시플 인베스트먼트 PI라고 얘기하던데 그걸 하게 되면은 또 그 PF를 하게 되니까 꽤 신인도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자로 선정되기에 유리해지니까 그 정도 돈을 베팅한다고 돼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박 전 특검이 결정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2015년쯤에는 이 대장동 사업의 기대 수익이 700억에서 800억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대가로 200억을 준다? 뭐 플러스 집 두 채까지 지어준다? 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쪽 주게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양재식 변호사가 1차 때는 같이 영장이 청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혐의에는 주도적으로 관여가 돼 있다고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변한 거예요? 검찰에서는 좀 애매하게 답변을 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보강 수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박 전 특검에 대해서 좀 진술을 좀 한 걸까요? 검찰에 가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재식 변호사가 입장을 바꿔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게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얘기예요. 검찰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보강 수사 통해서 관련 내용 조사를 진행했고 예. 구속 사유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진술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지금 있을까요? 2차 구속영장에 박 특검과 양 변호사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제 관계 1994년 수원지검 강력부에서 만나서 어디에서 만났고 어떤 역할을 같이 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다. 예. 이제 박영수 특검 쪽 변호인 입장을 들어보면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처럼 거의 뭐 이렇게 붙어 다니는 정도 경제적 공동체와 유사한 것처럼 식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런 뉘앙스를 들게끔 경제적 공동체란 말은 박영수 전 특검과 딸의 관계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관계를 경제적 공동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거의 그렇게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 이제 일각의 취재를 해보니까
양 변호사가 태세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양 변호사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아예 전화기를 끊어놓고 있어서 박 전 특검과 연락도 안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하나하나 2차 영장 저희 입수한 내용을 좀 뜯어봤는데 뭐 금방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한 5시간, 6시간이면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권영철 대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의 창이 통할까요? 아니면 박영수의 방패가 더 셀까요? 그러니까 이게 읽다가 보면은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거든요. 예. 이제 박영수 전 특검 입장을 어제 들어봤는데 한 2년 넘게 수사를 받다 보니까 나도 지쳤다.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협박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나는 이런 식으로 수사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로서는 박 전 특검이 또 영장이 기각되면은 이게 이제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에 이어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 재판을 끌고 갈 동력을 상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머지 50억 클럽 관련 수사도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차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이 특별검사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팀장으로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신자용 검찰국장 지금 고형건 4차장 강백신 특수 3부장 반부패 3부장이죠. 등등을 수사검사를 다 데리고 갔잖아요. 네. 이 사람들 주요 요직에 다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그 고형근 4차장의 경우에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특수관계인데 수사 지휘하는 게 말이 되냐. 네네. 이런 얘기까지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면은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소해서 재판 가더라도 유죄를 받기가 또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진짜 유죄를 받으려고 이 수사를 한 게 맞냐? 죄인을 잡으려고 이 수사한 게 맞냐? 그런 의구심을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난번 참여연대도 그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 봐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시점에 사실 왜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지도 이유를 잘 모르겠긴 해요.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거는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거인멸하려면 이미 다 했을 거고. 그렇죠. 수사가 사실은 늦었는데 검찰이 이번 2차 구속영장에 증거인멸에 대한 대목이 꽤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 그리고 그 우려 어떻게 인멸해 왔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약정서도 어떻게 숨겼고 또 소속 변호사들이 어떻게 증거인멸을 했고 비서가 어떻게 뭐 USB에 삭제하고 가지고 있다가 잡히고 이런 걸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인멸 여부 또 심지어 도주 우려까지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영장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영수 전 특검과의 특수한 관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봐줬다는 비판을 받으면 나머지 수사들에 대해서도 떳떳할 수가 없겠죠.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들로서는 구속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일 수 있고요. 검찰의 수사를 하다 보면은 친분이 있다 그래서 영장을 안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 검찰의 역할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한동훈의 창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은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사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 입장에서는 좀 선안감도 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도하다는 얘기도 생각도 안 들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한동훈의 창이 정말 박영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이번 영장을 종합적으로 다 봤을 때. 네, 그렇기는 한데 정말 이게 이제 다른 수사를 비교했을 때 과거 지금 당장 뭐 대장동 수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하는 수사와 비교했을 때 그만큼의 강도가 높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2021년 9월인가 이게 나오기 시작했죠. 네네네. 2년이 다 돼가는 동안에 뭐 하다가 이제서야. 거의 방치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올 초에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를 구체화하니까 수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니까 이게 정말 창을 제대로 휘두르기 위해 공격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은
신용을 하는 거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 그걸 그 의구심을 지우려면은 이번 영장 심사가 이제 뭐 영장이 발부되어야 일단 검찰로서는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것인데 또 기각되면은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두 사람이 다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거고 그럼 나머지 남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유야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제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결국은 내로남불 아니냐, 내 편만 봐주고 상대편은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 비판을 검찰이 감내하기가 쉽겠느냐 이런 거죠. 오늘 영장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늘 이 방송 내용은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